여기 계신 많은 기자님들이 사진 한 장이 주는 힘을 잘 알고 계시죠. 세상을 바꾸고 삶을 나아지게 했던 그런 역사도 그리고 현재도 저희가 한번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원희룡 위원장의 기획위원회는 국민께 선거 과정에서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정부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민께 늘 책임 있고 투명한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윤석열 당선인이 당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인수위하고도 이제 소통과 협업을 잘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바가 당선인의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청년들의 목소리가 기획위원들에게 잘 반영이 되도록 당부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간단한 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천질부 이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그 전체 회의 브리핑을 하시면서 네. 앞으로 당선인이 인수위와 회의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이 기획위원회 1차 회의도 변경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임명장 수여를 하고 전체 회의를 하게 될 때에는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첫 스타트니까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당선인이 얘기했던 회의 방식의 변경이라 하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각자의 발언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시락 모임도 하고 또는 오찬도 겸비할 때도 있고 또 보다 소규모로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더 많이 구현될 수 있는 그런 따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실질적인 의견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당부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전체 회의 처음 회의이기 때문에요. 스타트는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뵙는 게 필요하죠. 예, 질문을 또 받을까요? 네. 예, 이대한경제 주영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김건희 여사께서 지금 아직 지난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진 않는데 보도된 바로는 조만간 공개 활동이 예정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네. 구체적인 계획이나 언제쯤 대외 활동을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건희 대표의 공개 일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보도에 보니까 잠깐 그 사진도 어디에선가 이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요. 사실 공식적인 일정과 관련해서는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몇 마디 말씀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앞으로의 어떤 일정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네. 김민혁 기자님 손 드셨어요. 네. 예, 한국경제신문 김민혁 기자입니다. 네. 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국정원장 인선을 위한 검증이 지금 시작됐는지 네네. 언제쯤 발표될 예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윤석열 당선인의 이번 주 일정은 제가 볼 때는 그 절대적인 시간이 인선에 필요하기 때문에 인선 몰입과 내각 구성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저희가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되면 3주 정도 또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임식에 역산을 하게 되면 4월 중순이죠. 적어도 다음 주 이내에는 저희가 새 정부의 전체적인 내각에 대한 발표와 그리고 구상을 설명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 기자님. 네, 저 KBS 이화진입니다. 네. 저 용산 이전에 관련해서 네. 이제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예비비 300억 원이 얘기가 되었다는 보도가 있어서 이렇게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 금요일 밤에 기자님들께 전해드렸던 알림 이상으로 제가 전개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에서 함께 공감대를 이룬 큰 틀의 협조는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구체적인 재정을 포함한 실천 계획은 행정부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그때 봐가면서 저희도 알려드릴 때가 된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정 기자님, 네 답변 됐고, 예 마이크 전내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OBS 최한성 기자라고 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 기자님. 예, 그 어제 총리직 지명이 있었는데 경륜하고 일단 통합에 방점을 두고 인선을 하셨잖아요. 네네. 향후 진행될 내각 인선에서도 이런 기조 좀 반영되는지 일단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내각의 윤석열 내각의 어떤 색깔을 보여줄 좀 역동성 있고 참신한 인사들의 발탁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야 되는지 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번 이제 받았던 그 질문에서 저의 답변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 그리고 국익을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로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여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 신뢰를 통해서 국민 통합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 내정자와 관련한 오늘 언론 보도를 제가 아침에 보니까 경륜, 통합, 소통 이런 평가를 해 주셔서 저희가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초에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주말에 한덕수 총리 지명자와 샌드위치 미팅을 가졌다는 보도를 기자님들이 해주셨는데 그때 새로운 조각안에 대한 교감과 심도 깊은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보장된 총리의 인사 제청권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사실 많은 정부에서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이야기했었지만 실천이 되기가 참 쉽지가 않았죠. 그게 그분들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노력을 해도 그 오랜 관성과 간행을 끊어내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도 새기면서 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각 운영도 그 장관이 자신이 함께 일할 차관을 추천하겠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을 당선인이 적극 수용하시면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면서 각 부처의 일에 있어서의 완결성을 꾀하면서 오로지 시선을 국민에 맞추는 윤석열 정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선에 대해서는 도덕성을 겸비하면서 실력과 능력으로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신뢰감 구축, 그것이 제1, 제2의 요건입니다. 예. 또 질문을 받을까요? 네. 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 4.3 추모식 갔다 오시면서 네네. 조금 이제 늦으신 것도 있었고 그 중간에 이제 사이렌 울릴 때 원래 멈춰서 묵념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하지 않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좀 지역에서 일부 비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에 대한 입장이 혹시 따로 있으실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 후보 지명되면서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좀 뭐 올드보이의 귀환 아니냐 이런 네네. 비판도 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제 그 김부겸 총리 그리고 유가족 대표분들과 저희가 그 행사 도착할 때 유가족 대표분들의 말씀도 들으면서 입장을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시작이 늦었다면 저희가 죄송한 일이지만 유가족 대표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그 4.3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비극에서 평화로 나아갔던 역사의 힘을 저희가 믿죠. 그리고 평화의 인권의 가치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고한 희생자를 따뜻하게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일이 자유와 인권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임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행사에 온전히 참석을 했죠. 사실은 총리 인선을 발표를 하는 게 일요일 오전에 저희가 예정된 일정이었습니다만 이를 미루고 4.3 행사 그리고 그분들의 치유와 상훈을 돌보기 위한 그 자리에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명실상부한 제주는 평화와 상생의 힘으로 또 평화와 상생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선인이 노력할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한덕수 총리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이분에 대해서는 많은 기사를 내어주셨는데 무역협회장으로 계셨을 때 보니까 이분이 우문현답이라는 말씀을 내어주신 분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점에서의 우문현답이었죠.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를 했던 현장 안에 답이 있고 국민의 시선을 맞추며 그리고 열정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나이와 관계없이 일해 주실 수 있는 경륜과 덕망과 실력과 능력을 그리고 각 부처를 함께 조율하고 거중조정해 줄 수 있는 그 적임자를 저희가 삼고초려해서 모셔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화정 기자님, 근데 다른 분들이 아직 그 질문을 기회 제공받지 못한 분이 있어서 한 분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을 잘한 건 아닌데 질문이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 마감하고요. 저 화정 기자님 그러면 이왕 손을 드셨으니까 어머님도 방송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네. 네, 실례합니다. 공교로운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오늘 당선인께서 참여하시는 보도사진전에서 네. 대상 수상작이 광주 재판날 출석하지 않고 동네를 산책하는 전두환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네네. 혹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방문하시는 건지 아니면 방문하셔서 어떤 말씀을 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모든 역사와 사진으로 증거하는 모든 사실은 우리가 반면교사를 하든 아니면은 색이든 어느 한 거 소중하지 않은 게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책임 총리, 책임 장관 말씀을 드렸는데 당선인은 그 같은 앞으로의 새 정부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묵묵히 실천으로 계속 보여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아닌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